자, 31번. 다음 중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사람과 동물이 이제 같이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이거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말라리아는 우리가 모기를 통해서 매개체가 돼서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인수 공통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2번. 다음 중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예방접종 뭘까요? 여러분들 BCG입니다. 보통 불주사라고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팔뚝이 땡땡땡땡 이렇게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찍혀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예방접종 BCG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3번. 주방 작업장 적정 온도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겨울과 여름철이 조금 약간 다른데요. 겨울에는 18도에서 3도, 보통 18도에서 21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20도에서 22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4번. 다음 중 산성식품이 아닌 것은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신맛을 생각해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일은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일은 알칼리성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5번. 당류를 180에서 200도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산화미 분해산물에 의해 중합, 축합으로 갈색 물질을 형성하는 거. 우리가 설탕을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다를 넣어서 만드는 우리가 달고나 볶기 같은 이제 이 간식인데 설탕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거 우리가 보통 카라멜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36번. 다음 중 식단 작성의 순서 중 가장 첫 번째 작성 순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식단을 작성하는 데 의해서 가장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음식을 누가 먹느냐예요. 누구를 위해서 식단을 짰냐거든요. 초등학생이 먹을 거냐, 어린 아이가 먹을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먹을 거냐. 자, 근데 회사라고 하더라도요, 사무직 분들이 먹을 거냐, 아니면 몸으로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시냐,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칼로리 산출량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 바로 영양 기준량을 산출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36번 정답은 1번이고요. 37번. 기초식품군에서 1군에 해당하는 급원식품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군에 해당되는 급원식품은 단백질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8번. 수분 20g, 당질 5g, 비타민 3g, 지방 8g, 단백질 9g, 무기질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하고 공식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열량 에너지 구하셔야 되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구하셔야 됩니다. 수분, 그 다음 무기질, 비타민은요, 일부러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글씨가 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무기질도 구하시면 안 됩니다. 당질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1g당 4칼로리의 힘을 내고요.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힘을 내고요.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힘을 냅니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유수. 여러분들 식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용매로도 작용할 수 있고 물체를 얼릴 수도 있고 건조하면 쉽게 제거될 수 있고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물 자유수고요.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쉽게 보이지도 않고 제거가 되지도 않고 얼려지지도 않고 미생물 번식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못한 거는 결합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미생물 번식에 이용하지 못하는 건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40번.
다음 중 지질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 맞습니다. 자, 요 세 가지로 구성원소가 되어 있고요. 자, 3분자의 글리세롤과 1분자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3분자의 지방산과 1분자의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두 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1번 갈게요. 다음 중 건성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들기름 건성류 맞고요. 해바라기도 맞습니다. 정어류 맞고요. 자, 4번은 우리 건성류가 아니라 반건성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2번 문제 볼게요. 맛의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내용에도 잘 많이 없던 문제인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껴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1번 보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맛은 증가하고 짠맛과 쓴맛은 감소하고 신맛은 온도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맞고요. 2번에 혀의 미각은 30도 전후에 가장 예민하고요. 2번, 3번 맛의 최적 온도는 단맛이 20에서 50, 짠맛은 30에서 40, 신맛은 25에서 50, 쓴맛은 40에서 50. 맞습니다. 4번은요. 미각의 반응 시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혓바닥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건 단맛이 아니라 짠맛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맛성분은 짠맛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줘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43번 칼슘의 기능이 아닌 것. 자, 뼈와 골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액에 응고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신경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틀린 거 보시면 헤모글로빈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생성은 칼슘이 아니라 뭐였어요? 철분이었습니다. 철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에 적혈구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43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4번 다음 식당에서 과하게 들어있는 영양식품 완두콩밥, 장조림, 명란 알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전부 다 지금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과하게 들어있는 건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5번 급식 부분의 원가 요소 중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거는 오타예요. 여러분들 소모품 지금 정답은 소모품비로 되어 있는데 소모품비가 아니라 노무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6번 다음 중 단백질 분해 요소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거든요. 자, 요것도 지금 오류가 났더라고요. 자, 파파야에는 파파인이 들어있습니다. 파파인. 무화과 휘신 맞고요. 배에 프로테아제, 프로타아제 맞아요. 맞습니다. 키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액티니딘이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써드릴게요. 액티니딘. 그럼 브로멜린은 뭐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연결이 틀린 거는 바로 두 개입니다. 파파야도 틀리고 키위도 틀리다는 거. 정답은 1번과 4번 둘 다 틀린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조리의 특성이 다른 것. 자, 그러면 프라잉 뭐예요? 여러분들? 볶는 거예요. 약간 소테하고 프라잉이 팬 프라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프라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팬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프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테는 볶아지는 걸 우리가 소테라고 얘기하고요. 브로일링은 석쇠구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격자무늬 내서 굽는 거를 브로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세 개를 보시면 건열조리예요. 물이 물이 닿지 않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열조리에 해당이 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포칭되어 있는데 포칭이랑 블랭칭이 똑같은 말이에요. 데치다. 데쳐내는 겁니다. 음식을 데쳐내는 거 포칭, 블랭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스별조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8번 다음 중 조리장의 설비 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작업대의 높이는 85에서 90, 넓이는 50에서 60. 좋다. 맞고요.
후두의 경사각은 30도 정도로 사방 개방력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바닷가 1m에까지의 내벽은 물 청소가 용이한 내수서 자재 맞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44번 간접 조명이 좋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조리실 조도는 100루스 이상.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50루스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조리장 설비에서는 50룩스 이상이면 충분하나 요즘은 사실 50룩스보다는 저 높은 조도의 조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검수장은 달라요, 여러분들. 검수장의 조도는 500룩스 이상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중에 검수장이 가장 높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고요. 자, 49번 전분의 노화 억제 방법에 대하여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노화를 이제 막아줄 거예요. 노화를 막아주려면 일단 아밀로펙틴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화가 잘 되지 않고요. 잘 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도 굳지 않을 거고요. 따뜻한 곳에 놔둬도 굳지 않을 거고요. 수분을 갑자기 완벽하게 건조시켜도 굳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기에서 보시면 수분을 80% 이하, 아니 20% 이하 건조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20% 이하로 건조시키면 노화 진행됩니다. 몇 퍼센트 이하로 줄여야 될까요? 15% 이상으로 줄여야 돼요. 15% 이하로 줄여야만 더 이상 노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샌드위치 구성 요소 중 스프레드 역할. 자, 스프레드 이렇게 펴서 바르는 거거든요. 이 양식 조리 기능사에서 스프레드 역할을 하는 건 BAT에서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발라주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이제 버터를 발라주기도 했는데 빵에다가 이 버터나 마요네즈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더 이상 이 속 안에 있는 속재료로 인해서 빵이 젖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료들이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붙어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맛을 주기도 하죠. 각각의 개성 있는 맛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역할이 아닌 것을 하고 나왔을 땐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1번. 동물 근육의 적자색 색소로 가열에 의하여 갈색이나 회색을 띠는 색소. 바로 미오글로빈 색소죠. 우리 피를 구성하고 있는, 혈분을 구성하고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건 헤모글로빈이었고요. 이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건 미오글로빈 색소. 산소를 접촉하면 옥시미오글로빈에서 좀 더 빨간색이 변하는 색소였죠. 51번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2번 문제. 식물성 식품의 냄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거든요. 자, 테르펜류 녹차 맞습니다. 알코올류, 감자, 오이, 뭐였어요? 영분 맞죠? 자, 에스테르는 뭐였어요? 오이가 아니라 과일이었습니다. 과일류의 냄새 성분을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했죠. 황화합물 주로 매운 이제 마늘이나 생강이나 대파 같이 매운 냄새를 우리가 황화합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3번 문제. 자, 화재 시 대처 요령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요. 자, 큰 소리를 내어 주위에 알린다 맞습니다. 원인 물질을 찾아 제거한다 맞고요.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고 불길이 커지지 않도록 가만히다. 이거 틀리신 분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몸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4번. 대기오염의 물질로 산성비의 원인이며 달걀이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 자, 우리 요것도 오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일단 무색 무취예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연기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였거든요. 자는 사이에 서서히 몸에 이렇게 그 냄새를 맡게 돼서 정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무서운 가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이 아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와 가스라는 거. 그래서 2번입니다. 오답 정리해 주시고요. 자, 55번. 다음 중 물이나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 아닌 것. 다음 중 이제 수인성이 아니라 다른 이 전염을 일으키는 질병을 찾는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폴리오는 호흡기계
전염병이죠. 호흡기계 질병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매개체가 호흡기죠. 자, 56번. 살균의 작용 정도로 옳은 것. 자, 이거 제일 센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멸균이에요. 근데 헷갈리게 다 멸균으로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누구였죠? 방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도 다 방부예요. 그러면 살균이 세냐, 소독이 세냐,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소독보다는 살균이 훨씬 더, 작용 정도가 훨씬 더 소독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57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식품 첨가물을 쓴다는 거는 좀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되거나 오래 보관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란 후라이 할 때는 꼭 맛소금을 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꽃소금보다 맛소금에는 약간 조미료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미원같이. 그래서 걔 쓰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 자체는 내가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쓴다고 해서 질병이 예방되거나 그런 효과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8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이며 훈제육이나 태운 고기. 자, 무조건 태운 고기란 나왔다. 음식을 오바쿡해서 나왔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 뭐였어요? 벤조피렌입니다. 자, 1번 메탄올 같은 경우는 메티날콜이라고 해서 펙틴이 있는 과실주를 담갔을 때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거고요. 2번 N니트로사민은 발색제를 썼을 때 나타났던 거였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마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9번. 다음 중 깨끗한 물을 고르시오 돼 있어요. 자, DO라는 건 용존 산소량이에요. 용존 산소량. 그러면 이 DO가 높다라는 건 깨끗한 거예요. BOD는요, 여러분들 산소 요구량이에요. 산소 요구량. 그러면 BOD가 높다라는 건 더럽다는 물이에요. 그래서 둘 다 높을 수는 없어요. BOD가 높고, DO가 높고, 산소량이 높고, 산소 요구량이 낮아야 됩니다. 그게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임수 공통 감염병의 연결이 틀린 거. 자, 이거는 저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이 고양이 똥이나 이런 데서 사람하고 이제 잘못했을 때 공통적으로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 바로 뭐냐면 톡소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임신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고양이 똥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틀린 거, 톡소플라즈마는 쥐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양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60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 통해서 저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